안녕하세요. 코드 박사입니다. 네트워크 방송 8번째입니다. 브로드밴드 라우터 공유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개념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기는 하나의 공인 IP로 여러 호스트가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네트워크 장비입니다. 그리고 공유기는 이 L2 스위치에다가 랩드라는 기술이 같이 결합된 제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랩드는 네트워크 어드레스 포트 트랜스레이션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이 랩드 기술이 IP 공유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공유기가 주로 어디에 설치되고 어떻게 사용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유기는 주로 가정집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화면에 보시면 이렇게 여러 가정집들이 있습니다. 각각의 가정집에서는 여러의 호스트가 있죠. IPTV도 있고 스마트폰도 있고 노트북도 이렇게 있습니다. ISP를 통해서 인터넷에 가입을 하게 되면 보통 가정집은 하나의 IP를 부여받습니다. 왼쪽에 있는 이 가정집은 이렇게 7777이라는 IP를 부여받았습니다. 이렇게 부여받은 IP를 공인 IP라고 합니다. 그리고 공유기에 연결된 각각의 호스트들은 사설 IP를 공유기로부터 부여받습니다. 이 3.3.3.2 이렇게 3.3.3.4 그리고 3.3.3.5 이렇게 이 3.3.1 여기까지가 사설 IP가 됩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호스트들이 내부에서 패킷을 보낼 때는 이 사설 IP를 통해서 이렇게 패킷이 공유기로 보내지고요. 그리고 그 공유기는 패킷이 외부로 나갈 때 그때 이 공인 IP로 값을 바꾸어서 내보내게 됩니다. 공유기에 연결되어 있는 이 호스트들의 망을 하나의 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렇게 영역이 하나의 랜이 되는 것입니다. 랜에서 호스트들끼리 통신이 가능하려면 그 호스트들의 IP의 네트워크 영역 값이 같아야 한다고 그랬죠. 예제에서 이렇게 3.3.3, 3.3.3, 요 네트워크 값이 같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유기 바깥을 벗어나면 WAN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가정집도 이렇게 공인 IP를 부여받을 수 있고 회사에서 운영하는 서버도 이런 공인 IP를 부여받는 것이고요. 또 이 가정집에도 이 6.6.6.6 공인 IP를 이렇게 부여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가정집도 공유기를 사용해서 여러 호스트들이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각각의 사설 IP들을 이렇게 부여받았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 공인 IP 값은 중복되게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각각의 다른 이런 값들을 가져야 하죠. 그렇지만 이 사설 IP는 그 공유기 내부에서만 사용되는 IP이므로 이 가정집에서 3.3.3.4를 사용한다고 해도 역시 다른 가정집에서 이렇게 3.3.3.4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공유기의 구조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공유기 부분만 한번 확대해서 봤는데요. 이 공유기는 이 내부에 L2 스위치, 이렇게 랩드 기술, 이 두 가지 기술이 결합되어서 만들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L2 스위치와 이 랩드 기술의 접점이 되는 이 IP를 게이트웨이가 됩니다. 3.3.3.1 이게 바로 게이트웨이가 되는 것이죠. 현재 L2 스위치가 연결되어 있는 이 영역이 하나의 랜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패킷이 랩드 기술을 통과하면서 그때부터는 WAN으로 전송되는 것이고요. 그때 전송되는 패킷의 출발지 IP는 이 공인 IP로 바뀌게 됩니다. 그 패킷은 인터넷 서비스라는 다른 공인 IP를 사용하는 어떤 호스트에 도착하게 되는 것이죠. 공유기의 핵심 기술인 랩드 기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NAPT, 네트워크 어드레스 포트 트랜슬레이션의 약자입니다. 패킷이 공유기를 통과해서 어떻게 전송되는지 그 과정을 나타낸 그림인데요. 이렇게 사설 IP를 가진 호스트에서 출발한 패킷을 보면 출발지 IP, 그리고 포트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도착지의 IP, 포트가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이 출발지의 IP를 보면 현재 사설 IP를 사용하고 있죠. 다음으로 이 패킷이 공유기를 통과하게 되면 이때 이 패킷의 출발지 IP는 이렇게 공인 IP로 값이 바뀝니다. 그리고 포트 또한 2000번에서 3000번으로 바뀌었죠. 이 공유기에는 이런 NAT 테이블이 존재합니다. 이것은 내부망에서 패킷이 들어왔을 때 그 패킷의 출발지 주소와 포트를 이런 식으로 저장해 두고요. 그리고 공유기에서 나가는 패킷, 즉 웬으로 가는 패킷의 출발지 주소와 포트를 이렇게 저장해 둡니다. 네, 이렇게 외부로 나간 패킷은 최종 목적지인 이 호스트에 도착을 하겠죠. 그래서 그 패킷을 수신받은 이 호스트는 그것에 대한 응답 패킷을 아래와 같이 보낼 것입니다. 이 패킷의 3에서 4계층의 출발지 주소와 도착지 주소는 수신받은 패킷의 그 출발지 주소와 도착지 주소가 위치만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출발지 주소가 여기에 이렇게 도착지 주소가 되는 것이고요. 이것의 도착지 주소는 응답 패킷의 출발지 주소가 되는 것이죠. 이 패킷은 다시 공유기로 수신이 될 테고, 그러면 공유기는 그 패킷의 도착지 주소를 보고 이 NAT 테이블에서 그 도착지 주소에 해당하는 부분을 찾습니다. 그러면 화면에서 이 값이 지금 이렇게 일치하죠. 거기에 해당하는 사설 IP 포트 요 값을 패킷에서 도착지 주소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값을 바꾸어서 넣게 되죠. 이 패킷은 최종적으로 이 내부망에 있는 이 호스트에게 도착하게 됩니다. 공유기 내부망에 있는 호스트들이 인터넷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호스트들이 외부로 패킷을 내보내야 한다는 조건이 성립하죠. 공유기 내부망에 있는 호스트들은 먼저 접속을 요청하는 클라이언트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공유기 내부망에 있는 호스트들은 서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가정집에서 스마트폰이나 데스크탑, 노트북을 클라이언트로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되지 않죠. 공유기 내부망에 있는 호스트가 서버로 사용이 되려면 추가적으로 필요한 기술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바로 포트 포워딩 기술인데요. 그래서 요즘 많은 공유기에서는 그 포트 포워딩 기술을 제공을 합니다. 어쨌든 서버로 사용하려면 그런 기능을 추가적으로 설정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죠. 공유기를 어떻게 만들까요? 넷필터를 통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넷필터 구조입니다. 이렇게 5개의 후킹 지점이 있고요. 프리라우팅, 인풋, 포워드, 아웃풋, 포스트 라우팅. 그래서 그 5개의 후킹 지점에는 테이블들이 존재하고 그 테이블에 IP 테이블즈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룰을 설정을 하면 방화벽이나 공유기, 포트 포워딩 같은 기술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공유기를 개발할 때는 이 포스트 라우팅 지점에 NAT 테이블을 사용하게 됩니다. 시중에는 많은 제품이 있고 그 제품마다 각각 개발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꼭 이 포스트 라우팅에다가 이 테이블을 이용한다는 그런 법칙은 없습니다. 어떻게 다른 기술로 다른 후킹 지점에다가 구현을 할 수도 있겠죠. 소프트웨어는 워낙 자유롭게 개발이 가능하니까요. 공유기에 대한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